동학의 새아침. 여러분,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5월입니다. 5월에는 유난히 누군가를 위한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성년의 날이 있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 5월에는 각 대학에서 축제를 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5월이 되면 곳곳에 신나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만한 날이 많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이 날들을 찬찬히 다시 곱씹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많은 이름들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어린이, 어버이, 스승, 성년, 근로자, 세계인, 부부. 여기에서 어느 이름 하나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죠? 하나의 이름이 생긴다는 건 그에 따른 책임감이 더 느는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5월에는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 이유는 이런 이름들을 가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르른 녹음처럼 싱그러운 향기처럼 멋진 축제처럼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신정은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표정 내 맘에 담아둔 그때 자꾸 감본다면 오늘은 어제와는 다를 거야. 잘못 걸린 척 나에게 전화를 하고 너는 지금 뭐해 잔이 바퀴야.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가고 감추던 꼬리를 흔들 난 너를 꼬셔. 잘 빠진 치마 조금 더 과감하게 어필하고 좀 부끄럽지만 천천히 다가가긴 재미없어. 아무렇지 않게 네가 스킨십하고 어떻게 해볼 거란 뜻은 아니야. 우리가 알려줄게.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 떠나는 재미있는 팔도 유랑기. 넌 뭐행? 난 여행. 여러분, 요즘은 집에만 있기가 억울할 정도로 정말 날씨가 좋은데요. 이럴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학기 중이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가장 중요한 돈도 없고 하지만 곧 다가올 황금률을 그냥 방구석에서 흘려보내기는 아깝단 말이죠.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 파주 프로방스 마을이 바로 해결책이 될 것 같네요. 파주 프로방스 마을은 프랑스풍 레스토랑,
프로방스 리빙관, 향기로운 허브용품점, 패션관, 유럽형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테마형 마을인데요. 파스텔톤의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가 하면 예쁜 조형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로 작은 프랑스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아무 곳에서나 막 찍어도 인생샷이 나온다는 이곳.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취향 저격당할 것 같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또 하나 이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지금 파주 프로방스에서는 한창 빛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곳의 아기자기함에 반했다면 밤에는 화려한 빛의 향연에 취해볼 차례인데요. 재미있고 귀여운 조형물들과 알록달록한 빛들이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낸다고 하니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매력을 한꺼번에 가진 파주 프로방스 마을. 파리의 낭만을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편지지 가득 넘쳐 나는 행복에 책을 읽는 순간, 영화를 보는 순간,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책과 영화 사이. 언제 기억을 파실 건가요? 이런 상황은 주코가 읽은 수백 권의 책에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답이 늦어지자 환전상은 백화점 직원처럼 사근사근한 말투로 일러주었다. 대개 첫 거래에서는 출생부터 2~3살까지의 기억을 팝니다만. 좋습니다. 어차피 생각도 나지 않는데 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사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몇몇 기억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몇몇 기억들은 미처 빼지 못한 가시처럼 박혀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일에 겁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지우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모두 기억을 지우는 것에 관한 얘긴데요. 김성중의 소설 국경시장과 미셸 공드리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긴 복도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차마 힘들어 기억을 팔거나 지워버리는 작품 속 인물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대체 어떤 기억들이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걸까요? 그럼 내래 타인의 기억 듣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널 한때는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나를 이제 웃으며 얘기하고 잘 살고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궁금해하기도 해. 이제는 그저 지나간 추억
우선 국경시장으로 가봅시다. 국경시장은 로나, 주코,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여행객의 이야기입니다. 로나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주코는 책에만 빠져서 살아서 생활에 무능한 바보가 돼버렸고 나는 아버지에게 억눌려 살다가 겨우 뒤늦게서야 요리사가 됐는데요. 이들은 N국에서 P국으로 가는 국경에서 어떤 야시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폐로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마을 소년들이 낚은 물고기 비늘이 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지폐라고 하는데 환전상은 이 비늘을 사려면 기억을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이 멋진 야시장에는 볼거리도 먹거리도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꿈인 듯 현실인 듯 거부할 수 없는 환상적인 국경시장의 매력에 빠져버린 세 사람.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음은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평범하고 착한 남자 조엘. 이와는 반대로 화려하고 따뜻한 여자 클레멘타인.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에 끌려 사귀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성격 차이로 인해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못 알아보는 클레멘타인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 조엘은 역시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고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인 라쿠나사에 의뢰해서 하나씩 기억을 없앱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던 최근의 기억부터 차근차근 지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글쎄요, 이들의 사랑은 이대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사랑한 기억만큼 아픈 기억도 없을 테지만 그만큼 좋은 기억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 마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2NE1의 아파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준 신발을 신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내가 준 향수 뿌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 다시 하겠죠. 우린 이미 늦었나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요.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했니?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아무것도 아니란 듯 내 눈물 바라보고 태연하게 말을 또 이어가고 아니란 말 못하겠다고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전혀 없다고 잔인하게 말했죠. 우린 이미 늦은 건가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거짓말이라도 좀 아니라고 해줘요. 이젠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했니?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네, 다시 국경시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새 여행객들은 각자 기억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합니다. 로나는 자기의 팔목에 그어져 있는 새 눈금에 대한 기억을 팔아버리고 주코와 나 역시 잊고 싶은 기억들을 물고기 비늘과 맞바꾸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세 사람 중 나는 기억을 파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주코와 로나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더 많은 기억들을 팔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와 주코 그리고 로나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나는 그 둘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로나를 만나지만 로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기억을 모두 팔아서 시장에 한 가게를 사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주코는 어떻게 됐냐고요? 주코는 더 이상 물고기를 살 수 없게 돼서 직접 물고기를 잡으러 강물로 뛰어듭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세계는 이들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소설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때때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는 걸 다시 일깨워주는 책, 국경시장이었습니다. 그럼 기억을 지워버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조엘의 기억은 점차 지워져 가고 첫 만남에 가까운 기억에 다다라 가는데요. 하지만 점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고 기억 속 그녀는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엘은 그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숨기고 싶은 기억 속으로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도망을 치면서 그녀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기술자들의 작업 끝에 몬타우크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그녀에 대한 기억은 몽땅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음 날 그 둘은 몬타우크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 둘은 한 기술자로부터 이들이 서로 연인이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과거사를 알게 되자 다시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조엘은 괜찮아, 뭐 어때? 라는 대사를 남기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다고 해도 기억의 느낌만은 지워질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지나간 연인의 얼굴은 잊혀진다고 해도 그때 그 감정만큼은 지워질 수 없는 것처럼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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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gain. 지친 일상 속 책갈피가 되어줄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책과 영화 사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sing, sing, sing.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돌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2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 여러분,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도 한때는 소년소녀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껏해야 내 나이만큼 혹은 나의 언니, 오빠 나이만큼일 텐데 우리는 그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부모로서 걸음마를 떼는 건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것보다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라는 꼬리표를 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이미 쌓아온 자신의 삶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울음을 참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가 부모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네요. 그 심심한 위로 같은 말이 당신들에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보려고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 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학우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문효정, 기술의 최성미, 함께한 저는 신정은이었습니다.